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15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관보공지에서 수입품 품목 코드에 제품 코드 407개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연강판 가격이 톤당 지금 한 83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50% 관세 물고 물류비 포함하면은 미국 현지에 가면 한 130만 원 정도 합니다. 톤당.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50% 관세를 물게 되면 현지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거의 상실한다고 사실 봐도 크게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25% 관세를 매기던 시절에도 수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50% 관세를 매겼을 때는 지금보다도 2배가 되는 셈이죠. 업계에서도 50% 관세 같은 경우는 감당이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제 무역 협상을 마치고 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도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노력한다고 낮추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미국의 입장이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50%이 관세에 대한 입장이 완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나라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 그만큼 미국 내 자국 철강 생산에 대한 육성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 관세라는 건 당면한 현실일 것 같고요. 이게 영향을 본다면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철강 수출이 156억 3천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한 5.9% 줄었거든요. 이 수치를 근데 25% 관세의 영향이 있었던 5월, 6월 이 수치를 본다면 5월에는 12.4%, 6월에는 한 8% 정도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즉 25% 관세를 매기던 시절에도 수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50% 관세를 매겼을 때는 지금보다도 2배가 되는 셈이죠. 이렇다고 한다면 수출 물량이 굉장히 좀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요. 업계에서도 50% 관세 같은 경우는 감당이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올해 2월에 철강에 대해서 이제 25% 관세를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3월부터 시행이 이제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의 철강 가격이 2월부터 한 4월까지 한 20% 정도 이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25%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주요국도 그렇고 관세를 좀 부담하면서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지금 관세는 25%에서 50%로 상향이 되었고 미국 시장에서의 철강 가격은 4월 이후에 점진적인 좀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되었던 미국산 철강 제품이 수입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상반기는 대미 수출이 전년과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에는 대미 수출 감소의 효과가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수입 규제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주요국으로 이러한 지금 연쇄적인 시장 방어 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저율 할당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유럽, 일본, 아세안 모든 국가에서 지금 시장 접근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어서 이런 건 역시 우리나라 국가 전체 철강 수출의 감소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이 받은 그 품목 관세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열연강판 가격이 톤당 지금 한 83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50% 관세 물고 물류비 포함하면은 미국 현지에 가면 한 130만 원 정도 합니다. 톤당.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50% 관세를 물게 되면 현지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거의 상실한다고 사실 봐도 크게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25%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원가 절감을 하고 뭐가 좀 이제 노력을 하면 버틸 수 있겠다라고 철강사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50% 점프를 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답이 사실 안 나오는 거죠. 트럼프 1기 때는 한국산 철강제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겠다고 했다가 특별 관세까지 해서 그때도 50%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최종 타결을 본 게 수출 쿼터로 갔어요. 1년에 276만 톤까지는 무관세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 양을 넘어가면은 25% 관세를 무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룰이 지금까지 지켜져 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 룰이 깨졌죠. 수입 쿼터제를 없애는 대신에 처음에 25% 관세를 물리겠다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50%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아마도 추가 협상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요. 한다 그러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쿼터제로라도 우리가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좀 혜택 수혜를 받고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물고 50% 관세를 물고 들어가는 수입 쿼터제를 다시 우리가 좀 양보를 받는 것이 막판에 얻어낼 수 있는 마지노는 수입 쿼터 물량을 다시 좀 살려서 일정 물량까지는 우리가 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좀 터주고 양보를 받는 것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이 미국 US 스틸 인수를 마무리하며 세계 4위 철강 업체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인수는 1년 6개월 만에 완료됐으며 총 인수 금액은 141억 달러입니다. US 스틸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으며 일본 제철 산하로 편입됐습니다. 이번 인수로 일본 제철의 조강 생산량은 증가해 세계 4위 철강 업체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철강에서는 자국 내에서 생산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철강 분야의 관세는 품목 관세 50%, 굉장히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점에서 US 스틸 인수는 우리한테 위기의 요인인 것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US 스틸은 미국에서 만들잖아요. 만들고 일본 회사가 상대적으로 이 고급 철강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과 일본 업체들, 특히 일본 제철과 같은 업체들은 서로 경쟁 고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US 스틸은 글로벌 시장에선 별로 경쟁력이 없던 회사인데 일본 회사가 인수하면서 고부가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높이면서 미국은 더더군다나 관세라는 툴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수입되는 철강의 무역 장벽을 제공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US 스틸이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율 관세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같은 품목의 제품으로 경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위기의 요인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은 그동안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던 US 스틸의 이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일본 제철이 투자를 통해서 얼마나 적시에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게 하나일 것 같고요. 우리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합작해서 미국에 공장을 투자하기로 한 만큼 우리도 이 투자를 좀 이 속도감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과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율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이 점차 이제 제한이 되는 상황인 것에 반해서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동을 할 수 있는 그 US 스틸의 설비를 이제 인수를 해서 내년부터는 개보수를 통해서 보다 더 시장 내에서의 미국 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응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요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현대제철이 이제 주요 경쟁 기업이 이제 일본제철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 기업이 그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라든지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은 당연히 위기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친환경 철강은 이제 전기로 기반입니다. 전기로 사업 환경이 가장 좋은 국가가 또 역시 미국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철이 단기적인 이제 관세 회피를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 시장에서 인수의 시너지 효과가 나서 친환경 고부가 같이 이제 전기로 사업 쪽에서의 역량도 확대해 나간다면은 그건 역시 이제 큰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이 미국의 공장을 이제 제철소로 짓겠다 발표를 했고 거기에 이제 포스코가 같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작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할 때까지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그리고 현대차에 들어가는 물량을 현지에서 커버를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현재 판매 기반을 또 닦아 나간다. 관세 장벽도 넘어서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실은 이제 받아들였는데 일본 제철이 이제 USD를 인수한다는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USD를 갖고 있는 설비가 노후화돼서 다시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그 작업들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새로 들어가서 제철소를 짓는 거와 인수해가지고 설비 합리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와 이 시간이 어디가 더 짧을까요? USD를 일본 제철 인수함으로 인해서 큰 장벽이 하나 생긴 거죠. 결국 제철소 지어지려면 4,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일본 제철이 USD를 설비 합리화를 통해서 정비를 딱 갖췄을 때 비슷한 시기에 시장에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연 거기서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고민을 갑자기 안게 된 거죠. 심각한 거죠, 사실은.